오토스팟 관리 콘솔에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엘라스틱 그룹을 생성하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토스팟이 지원하는 AWS 매니지드 서비스나 혹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유즈 케이스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튜토리얼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스팟 애널라이저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오토스팟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자동으로 도출해내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감할 수 있는 실제 금액이, 절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슬리 그리고 애뉴얼로 이제 보여주는 이 스팟 애널라이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네, 보시는 블로그는 워드프레스 오토스팟 테스트.com이라는 DNS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싱글 인스턴스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입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오토스팟 환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AWS 콘솔에서는 해당 인스턴스가 러닝하고 있고요. 해당 싱글 인스턴스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스팟 애널라이저의 클론이라는 이제 버튼을 통해서 쉽게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위전과 로드 밸런서 연결되어 있는 로드 밸런서 타입을 확인하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던 인프라에 대한 모든 정보, VPC, OS, 가용존, 스팟 타입, 시큐리티 그룹, 이미지,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그와 동시에 리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스팟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최초 이 인스턴스를 몇 개를 띄울 것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온디맨드로 스팟이 없을 때 전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옵션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엘라스틱 그룹 생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석세스라는 알림창을 확인하신 뒤에 엘라스틱 그룹이 생성이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그 탭으로 바로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엘라스틱 그룹이 새로 인스턴스를 스팟으로 띄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스텝 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새로 런치된 인스턴스에 대한 AWS 콘솔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T3A 마이크로 타입이고 ESEast1B 가용전에 스팟이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런치가 됐으며, 퍼블릭 IP, 프라이빗 IP는 아래와 같이 형성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스턴스는 실제 AWS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AWS 콘솔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이니셜라이징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인스턴스가 기존 온디맨드로 러닝하고 있는 인스턴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러닝하고 있던 이 인스턴스를 동시에 터미네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스팟 인스턴스가 완전히 구동되면서 서비스를 감당하게 될 경우에 다시 이 블로그 웹사이트는 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생성한 것은 엘라스틱 그룹입니다. 엘라스틱 그룹은 스팟 인스턴스 뿐만이 아니라 RI 그리고 온디맨드를 혼용하여서 여러 가지 인스턴스 타입을 섞어서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사례에서는 로드 밸런서와 인티그레이션 된 워크로드를 오토스팟 환경에서 구동한 사례를 이제 보신 거고요.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 현재는 이제 헬스 스테이터스가 이제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모로 나와 있는 거고, 통합된 클래식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보도 이제 로드 밸런서 탭에서 이제 주요 지표별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 레이턴시, 그리고 HTTP 에러에 대한 지표, CPU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스케일링 매트릭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아직 인스턴스가 이니셜라이징 단계에 있고 서비스를 띄우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엘라스틱 그룹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코스트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요. 셋 버젯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이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한 달에 $10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임계치를 $10로 해놓고 그거에 대한 알림을 이렇게 이메일로도 얼러트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AWS SNS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SNS에 구독하고 있는 뭐 람다 펑션이라든지 모바일 FC라든지 그런 기능을 통해서 알림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젯을 세팅하시게 되면 버젯 메뉴에서 이렇게 별도로 임계치별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어느 액션으로 누구에게 알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엘라스틱 그룹 목록으로 돌아와 보면 현재 상태가 이제 생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스턴스가 스팟 인스턴스 하나로 러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스팟 인스턴스가 러닝 하나, 인스턴스가 이제 러닝하고 있고요. 네, 동일하게 이제 DNS를 다시 호출해 보니 해당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콘솔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네, 스팟 인스턴스 라이프 사이클로 현재 러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엘라스틱 그룹을 생성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원래는 온디맨드를 썼다면 $0.01 정도를 지불해야 되지만 현재 70% 정도 세이빙스를 했기 때문에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인스턴스 하나만 구동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현재 절삭이 되어져서 실제 지불해야 되는 값이 지금 0원으로 나와 있지만, 많은 워크로드를 구동할 때는 이 값들이 실제적으로 더 크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제가 운영하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70% 정도 세이빙스 절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